어머니, 저 기억하세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던 12세 순자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옆에 앉아있던 남자는 완전한 타인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친아들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었던 그날. 치매라는 잔혹한 현실이 한 가족을 덮쳤습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는 20년 전 집을 떠난 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왜 연락도 없이 떠났는지, 왜 한 번도 안부 인사조차 하지 않았는지. 할머니는 20년간 원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고 기억을 잃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원망조차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20년 전 편지 한 통이 모든 진실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진짜 이유, 그리고 20년간 연락할 수 없었던 숨겨진 사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래에서 온 메아리일까요? 요즘 들어 꿈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12년을 살아온 이 몸이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기억도 제멋대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일어날 시간도 아닌데 잠이 깨어버렸어요. 부엌으로 향하며 습관적으로 물 한 잔을 마시는데 문득 냉장고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 며칠 전부터 계속 그곳에 놔뒀지만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어요. 아니, 읽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겠죠.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종이가 펼쳐지면서 그 무서운 단어가 또렷이 보였어요. 경도인지 장애 의심,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진단. 치매라니. 말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그들도 각자 힘들게 살고 있는데 늙은 어미 걱정까지 끼쳐드릴 순 없잖아요. 바닥에 떨어진 진단서를 주우려다 문득 그 옆에 굴러온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나왔던 건데 언제 여기까지 굴러온 건지. 사진을 집어들고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0살도 안 된 어린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30 되었을 때니까 벌써 30년도 더 전 사진이네요.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혼자서 사진 속 아들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입에 올린 게 언제였을까요? 20년이 넘었나요? 그 아이가 집을 떠난 뒤로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 넌 이 엄마한테 그런 자식이었지. 애비가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 때 혼자만 편하게 살겠다고 짐 싸서 나가버렸잖아. 하지만 이상했어요. 화가 나는 것보다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고 나니 더욱 그랬어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소파에 앉았어요. 이 빈집이 문득 너무 적적했습니다. 남편도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정말 혼자예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직 초기라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점점 기억이 사라질 거라고 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부터 잊게 될 거라고. 그럼 민수도 잊게 되는 건가요? 그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날도,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어색하게 웃던 모습도,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키가 저보다 훨씬 커져서 어깨 동무를 했던 것도 안 돼. 그건 안 돼.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면서 정신이 조금 맑아졌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런 새벽에 누가 올까요? 문을 열어보니 때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박미영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오늘부터 어머니 돌봄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주 3회 정도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걸 도와드리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구청에서 전화가 왔었죠.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인지 뭔지. 귀찮아서 대충 답했는데 정말로 사람을 보내주었나 보네요. 박미영 씨가 집안을 둘러보다가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아드님이냐고 잘생겼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도 얼마만인지. 연락 자주 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니라고 바쁜가 보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연락이 끊어진 거죠. 하지만 남에게 우리 가족 사정을 털어놓을 순 없었어요. 박미영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혈압약 챙겨 드시는지, 혈압 한번 재어볼지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돌봄 도우미 박미영 씨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혼자 보내던 지루한 일상에 누군가 찾아와 주니 나름 반갑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민수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박미영 씨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그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환하게 웃는 어린 민수의 모습. 이 아이 얼굴이라도 끝까지 기억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써보기라도 하자고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엄마는 아직 여기 있다고. 편지지를 사러 문구점에 간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요즘엔 모든 걸 휴대폰으로 한다지만 저는 아직도 손편지가 마음을 더 잘 전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20년간 하지 못했던 이런 중요한 말은 더욱 그렇고요. 문구점 사장님이 누구에게 쓸 편지냐고 물어보길래 아들한테라고 대답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편지지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문장을 뭐라고 써야 할까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한 엄마가 갑자기 편지를 쓴다고 하면 놀라겠죠? 민수야라고 할까? 아들아라고 할까? 펜을 들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하다가 문득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민수가 큰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민수가 독립하겠다고 말했던 건 분명해요. 대학도 다니면서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었죠. 엄마, 저 이제 독립할 거예요. 독립? 갑자기 왜? 대학교도 다니고 있으면서. 제가, 제가 이 집에 있으면 엄마가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때 민수의 표정이 정말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거리더니 자기 길을 찾아보고 싶다고, 부모님도 자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죠. 뒤돌아 보지도 않은 채로요. 그때 왜 더 붙잡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사춘기가 늦게 온 건가 보다. 며칠 있으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정말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편지지에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갑자기 편지를 받고 놀랐지? 엄마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요즘 들어 자꾸 내 생각이 나더라. 내가 어릴 때 말이야. 여기까지 쓰고 나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어릴 때 민수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져서 울면 제가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곤 했잖아요. 그때 민수가 제 손을 꼭 잡고 다시 일어서던 모습. 펜을 잠시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미영 씨가 온 시간이었나 보네요. 뭘 쓰고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편지라고 대답했어요. 요즘 편지 쓰시는 분이 드물다면서 누구한테 쓰시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망설였지만 이상하게 이분한테는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한테 쓰는 거라고 오래 연락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박미영 씨는 더 자세히 묻지 않으시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아서 혈압을 재어주셨어요. 혈압이 조금 높다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치매 진단받은 걸 말할까 했지만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별일 없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박미영 씨가 돌아간 후 다시 편지를 이어서 썼어요. 내가 집을 나간 후로 엄마는 내가 왜 그랬는지 계속 생각해 봤단다. 그때 아빠 사업이 어려웠고 집안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었는데 혹시 엄마가 모르는 무슨 이유라도 있었던 거니?
엄마한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말이야. 펜을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민수에게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문득 그때 민수가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나서 민수는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 저녁에는 편의점. 공부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 민수는 괜찮다고 자기가 도움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했었어요. 그때는 기특한 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혹시 그때부터 뭔가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가끔 깜칸다. 그래서 내가 집을 떠나던 날의 일을 자꾸 떠올려 보게 되더라. 내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려다가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을까? 엄마가 꼭 알아야 할 말이었을까? 이 부분을 쓰면서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민수에게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봉투에 넣으려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수의 주소를 모른다는 걸요? 어떻게 보내지?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바뀌었을 테고 이 편지를 전할 방법이 없다는 게 갑자기 막막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래된 서랍을 뒤져보았습니다. 혹시 민수가 남긴 물건이 있을까 해서요. 그리고 정말로 찾았어요. 민수가 고등학교 때 쓰던 일기장과 대학교 서류들, 그리고 낡은 편지 한 통, 제가 보낸 게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낸 편지였어요. 봉투에는 김민수님이라고 적혀 있고 발신인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편지를 꺼내서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요즘 들어 눈도 침침해져서 하지만 한 줄만큼은 또렷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머님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민수가 받은 편지인데 어머님이라 함은 저를 뜻하는 건가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 편지 속에 민수가 집을 떠난 진짜 이유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자꾸 그 편지 내용이 궁금해서. 그리고 20년 전 그날 민수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라서요. 내가 놓친 게 있었던 거구나. 다음 날 박미영 씨가 오면 이 편지에 대해서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분이니까 이런 흐릿한 글씨도 더 잘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민수야, 엄마가 뭘 놓쳤던 거니? 너한테 미안한 일을 한 게 있는 건 아니겠지? 제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음 날 아침 박미영 씨가 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그 낡은 편지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돋보기까지 꺼내서 또다시 들여다보았어요. 밤새 몇 번이고 읽으려 했지만 여전히 흐릿한 글씨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 눈으로 보면 분명 더 잘 보일 거야. 박미영 씨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거의 달려가듯 편지를 내밀었어요. 제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고 대신 읽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편지를 받아들고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편지가 언제 적인 건지 물어보시길래 20년 전쯤 제 아들 물건에서 나왔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박미영 씨는 편지를 창가로 가져가서 밝은 빛에 비춰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 뒤를 따라다녔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박미영 씨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뭔가 이상한 내용이라도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그분은 편지를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제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빚을 대신 갚겠다는 내용과 어머님께 피해를 드리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는 것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빚을 대신 갚겠다고요? 민수가? 20살도 안 된 아이가? 발신인 부분은 너무 흐려져서 누가 보낸 편지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민수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였거든요. 저는 주저앉듯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20년간 품고 있던 의문의 조각들이 비로소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빚을 대신 갚겠다고? 설마 그때부터, 그때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는데 민수가 거기에 끼어들었다는 말인가요? 박미영 씨가 제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걱정하며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쳤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문득 20년 전 그 시절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저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 곳에서 청소 일을 했어요. 남편은 그 충격으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고 민수는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하기 시작했었죠. 그때 민수가 했던 말들이 다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자기가 도움이 되고 싶다고, 자기가 이 집에 있으면 엄마가 더 힘들 것 같다고.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20살도 안 된 아이가 부모의 빚을 떠안겠다고 나섰다는 얘기인가요? 박미영 씨에게 중얼거렸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다고, 그 아이가 저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도우려고 했던 거라고. 박미영 씨는 조용히 제 옆에 앉으셔서 그렇다면 민수 씨와 화해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해가 너무 오래 계속됐다면서요. 하지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20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민수를 만날 수 있다면 제 치매 얘기도 해야 할까요? 아니야. 그 아이한테 짐이 될 순 없어. 하지만 동시에 간절한 마음도 들었어요.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 아이와 화해하고 싶다는. 박미영 씨에게 만약 민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해도 저한테 실망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병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요즘 깜빡하고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요? 박미영 씨의 눈이 커지셨어요. 그러면 더욱 서둘러야 한다고, 민수 씨도 어머니 상태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또 걱정만 끼쳐드릴 테니까요. 박미영 씨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혹시 민수 씨가 자주 가던 곳이나 친한 친구들 같은 단서는 없을까요? 저는 머리를 짜내어 생각해 보았어요. 민수가 집을 떠날 때 뭔가 단서라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래, 민수 방을 더 자세히 뒤져봐야겠어. 박미영 씨에게 민수 방을 같이 뒤져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분명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직감이 들었거든요. 민수 방은 20년간 그대로 놔뒀어요. 가끔 청소만 할 뿐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죠. 마치 그 아이가 언젠가 돌아올 것처럼요. 박미영 씨와 함께 민수방으로 들어가서 어제보다 더 꼼꼼히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의 구석진 곳, 옷장 맨 윗칸, 침대 밑까지, 그리고 책상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께라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편지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편지 안에 20년간의 모든 진실이 들어있을 것 같았거든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민수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나왔어요. 20년 전 그 아이의 글씨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집을 떠난 후일 거예요.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독립하고 싶어서 집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빠비 때문에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 일하시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서예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요. 저한테는 시간이 있고 젊으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엄마가 말리실까 봐서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이가 혼자 다 떠안으려고 했구나. 박미영 씨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편지를 계속 읽어주셨어요. 몇 년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꼭 빚을 다 갚고 당당하게 돌아갈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20년간 품고 있던 서운함과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박미영 씨에게 제가 정말 바보였다고,
그 아이가 저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했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치매로 인해 가끔 혼란스러웠던 기억들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진실을 알았다는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제라도 민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것도 알려드려야 한다고. 하지만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민수를 보고 싶은 마음과 짐이 되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자기 생활이 있을 텐데. 그날 오후 박미영 씨와 함께 민수가 남긴 다른 물건들을 더 찾아보았어요. 혹시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20년 전 물건들 뿐 현재와 연결될 만한 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민수가 쓴 편지를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20년 전 20살 아들의 마음이 이제야 온전히 느껴졌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정말 미안해. 언젠가는 그 아이와 만날 수 있을까요?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화해할 기회가 올까요? 하늘이 도와주시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아이와 다시 만나서 20년간의 오해를 풀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소원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민수의 편지를 읽고 난 후로는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머릿속에서 20년 전 기억들이 끝없이 되풀이되었어요. 그 아이가 새벽에 나가서 늦은 밤에 들어오던 모습, 피곤해 지쳐서도 괜찮다고 웃어 넘기던 얼굴, 가끔 몰래 한숨 쉬던 뒷모습. 정말 바보 같은 엄마였구나. 나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다가 6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혹시 놓친 게 또 있을지 모르니까 민수방을 다시 한 번 더 뒤져보기로 했어요. 어제 박미영 씨와 함께 뒤졌지만 혼자서 더 꼼꼼히 살펴보면 뭔가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20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곳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옷장 맨 윗칸, 침대 및 책상 뒤편, 그리고 책장 뒤쪽 벽과의 틈새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민수의 글씨로 중요한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제 놓쳤던 건가 봐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봉투를 열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은행 대출 신청서였어요. 신청인 란에 민수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보증인 항목은 공란이었습니다. 20살짜리가 보증인도 없이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고?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 계약서들이었어요. 편의점, 신문 배달, 주말 건설 현장, 심지어 새벽 시장 정리까지. 이 아이가 정말 동시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 번째는 급여 명세서들이었는데 계산해 보니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벌고 있었더라고요. 하루에 거의 18시간씩 일해야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채권양도 계약서, 남편이 진 빚을 민수가 떠안겠다는 내용의 정식 법적 계약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민수가 집을 나가기 바로 전날이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런 게 진짜 가능한 거야?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민수는 자신이 향후 10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소득을 담보로 아버지의 빚 3억 2천만 원을 떠안는다는 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서류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간 그 아이를 원망했는데 정작 그 아이는 저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거네요.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박미영 씨가 오는 시간보다 조금 일렀는데 문을 열어보니 박미영 씨가 아니었어요.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누구지? 이런 아침 일찍. 남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민수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수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 민수라고요? 하지만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20년이 지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지만 그 눈만은 여전히 어릴 때 그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너구나.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2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집 안으로 맞이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들어서서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20년 전 그대로 남아있는 집의 모습을, 자신이 떠나던 그날 그대로의 풍경을. 민수야, 왜 이제야 온 거니? 그동안 어디 있었니? 제가 물어보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가끔 멀리서나마 집 앞을 지나가곤 했어요. 하지만 들어올 용기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날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런데 어제 멀리서 보니까 어머니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으셔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싶어서.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방금 전까지 들고 있던 서류들이 생각났어요. 채권 양도 계약서, 민수가 쓴 편지. 민수야, 엄마가 이제 다 알았어. 그리고 그 서류들을 민수에게 보여주었어요. 민수는 자신이 20년 전에 숨겨두었던 서류들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어제 우연히 찾았어.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쓴 편지도. 민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20년간 널 오해했어.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20년간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마침내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20년간 빚에 쪄들어 사느라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성공하고 나서 당당하게 돌아오려고 했는데. 저도 울었어요.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것, 20년간의 오해가 풀렸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또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박미영 씨였어요. 박미영 씨는 집안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셨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니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시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수와 단둘이 남은 후 저희는 20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우리 민수가 돌아왔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제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걸 이 아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또 걱정을 끼쳐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치매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제발. 민수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으니 꿈만 같았어요. 20년간 그리워했던 그 아이가 정말 제 앞에 앉아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쌓아놓은 벽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이 났어요. 민수는 계속 저를 바라보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정작 입을 열면 뭐라고 해야 할지. 민수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결국 제가 먼저 물어보았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삶을 처음 5년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했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면서 빚을 갚느라 몸이 망가질 뻔했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와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미안해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했다니. 민수는 12년 전에 빚을 다 갚았다고 했어요. 그 후로는 작은 IT 회사를 차려서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7년 전에 결혼도 했고 초등학교 3학년 딸 은지도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손녀가 있구나. 내게 손녀가. 가슴이 벅찼어요. 민수가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빚을 갚은 후에도 연락을 하지 않았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20년간의 공백이 너무 커서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실지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바보야, 엄마가 널 용서 안 할 리가 있니?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20년간 널 오해했잖아. 그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지러움이 느껴졌어요. 치매 증상 중 하나인 것 같았는데 하필 이런 중요한 순간에 안 돼. 지금은 안 돼, 제발. 민수가 제 얼굴색이 이상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불안했어요. 한참 후에야 정신이 맑아졌는데 민수가 제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릴 때 제가 아플 때마다 옆에서 지켜주던 모습과 똑같아서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픈 곳이라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치매라고요? 언제부터? 얼마 전에 아직 초기라서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 없다고 하더라. 하지만 하지만 점점 기억을 잃어간단다. 소중한 사람들부터.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 손을 더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뻐 기억을 잃기 전에 너와 만날 수 있어서 20년간의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모셔야겠어요. 20년간 못다한 효도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한테도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늙은 어미 때문에 또 힘들게 할 순 없어. 하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20년간 떨어져 있으면서 효도 한번 못했는데 이제라도 어머니를 제대로 모셔야죠. 그날 민수는 저녁까지 함께 있어 주었어요. 20년간 밀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민수는 딸 은지 사진도 보여주고 아내 수진 씨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사진 속 소녀는 정말 예뻤어요. 민수 어릴 때를 쏙 빼닮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도 인상이 참 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던 중간중간 제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방금 전에 한 이야기를 까먹는 일이 있었어요.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눈빛에서 깊은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또 걱정하겠구나. 저녁을 먹고 난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박미영 씨가 와주신다고 하지만 괜찮아. 아직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사실은 걱정이 되었어요. 치매가 더 진행되면 정말 혼자 살기 어려워질 텐데.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뭐? 우리 가족이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손녀한테도 부담이 될 거야. 아니에요. 이미 수진이와도 상의했어요. 온 가족이 할머니를 모시고 싶어 해요. 민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민수가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치매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제발.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심한 것 같았어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여기가 어딘지,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민수야, 엄마가 너를 잊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이 아이와 겨우 만났는데 기억이 사라져서 다시 잃게 되는 것이. 2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인연을 또다시 놓치게 되는 것이.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민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제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이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제 방 천장인 것 같은데 왜인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 방이 맞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제 뭘 했더라?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머릿속이 안개에 쌓인 것처럼 뿌옇고 혼란스러웠어요. 침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낯선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남자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도둑인가요? 아니면 수리공인가요? 남자는 제가 깨어난 것을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안색이 어떤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간병인이냐고 물어보니 그제야 그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아들 민수. 민수? 우리 민수가 누구였더라? 아, 맞다. 제겐 아들이 있었죠. 민수라는 이름에. 하지만 눈앞에 이 남자가 우리 민수라고요? 우리 민수는 20살 정도의 어린아이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아저씨잖아요. 뭔가 이상해. 그 남자는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어제 집에서 이야기하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흐려지셨다고, 밤새 곁에서 지켜봤다고. 어제 집에서 이야기했다고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박미영 씨가 들어오고 계셨어요. 이분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돌봄 도우미시죠? 박미영 씨가 제 상태를 확인하시더니 그 남자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들리는 건 단편적이었지만 기억 상실이 더 심해졌다는 내용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잊어버린 거지? 그 남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제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10년 전에 집을 나갔다가 최근에 돌아왔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자기를 알아보셨다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낯선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도 얼굴도 모든 게 생소했습니다. 어제까지 알아봤다고? 그럼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었나? 혼란스러웠어요. 제 기억이 맞는 건지, 이 사람 말이 맞는 건지. 며칠 더 지났어요. 그동안 그 남자는 매일 집에 와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식사도 챙겨주고, 책도 읽어주고,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신이 정말 제 아들이라고, 어릴 때 어머니가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10년간 떨어져 살면서 얼마나 그리웠는지. 가끔은 그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특히 어린아이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남자가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을 가져왔어요.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손글씨로 쓰인 편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우리의, 그리고 이건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찾아내신 편지들이고. 며칠 전에 제가 찾았다고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사진 속 여자는 저와 닮아 있었어요. 아니, 제가 젊었을 때 모습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아이는 이 아이가 저 남자였다고? 사진을 보면서 뭔가 어렴풋이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따뜻한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비슷한 느낌 정도였죠. 남자는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냐고 물어보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더욱 어두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박명 씨가 따로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제 아들이 맞다고. 최근에 20년 만에 만났는데 어머니가 기억 못 하셔서 얼마나 속상해 하는지 모른다고. 내가 최근에 아들을 만났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아들을 기억 못하는 엄마라니.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애써봐도 그 남자에 대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집 주소도 가끔 헷갈리고 박미영 씨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어느 날 밤, 그 남자가 제 옆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알아보셨는데. 20년 만에 만났는데.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머릿속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 아닐까? 가장 무서운 건 점점 더 많은 걸 잊어간다는 것이었어요. 어제 먹은 음식, 어제 만난 사람, 어제 한 일. 모든 게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매일 집에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자신이 민수라고, 제 아들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친절한 낯선 사람일 뿐이었어요. 민수, 우리 민수는 어디에 있을까? 가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하고 부르는.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죠. 점점 현실과 기억의 경계가 흐려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며칠 더 계속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에 와서 저를 돌봐주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모든 게 확실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건 단 하나. 제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오늘도 왔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 자신을 민수라고 부르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눈빛이 간절했어요.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더라고요. 박미영 씨가 차를 끓여주시고 조용히 나가셨어요. 이제 그 남자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남자는 상자를 제 앞에 놓더니 천천히 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편지, 작은 장난감들. 이게 뭐지? 남자는 하나씩 꺼내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어릴 때 만들어준 인형이라고, 이 사진은 첫 생일 때 찍은 거라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물건들을 보면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 낡은 곰 인형을 볼 때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이 인형을 본 적 있나? 남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릴 때 이 인형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밤마다 꼭 안고 잤는지,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엄마,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 누구지? 누가 나를 부르는 거지? 남자가 다른 물건을 꺼냈어요.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뭔가 번쩍했어요. 어린아이가 크레용을 잡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모습, 혀를 살짝 내밀고 집중하는 얼굴,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모습. 이 기억이 내 기억인가? 남자는 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냐고 간절하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렴풋한 느낌일 뿐이었죠. 남자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신청서, 아르바이트 계약서들, 그리고 채권 양도 계약서.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뭔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아버지의 빚을 떠안고 집을 나갔다고,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20년 전 아버지의 빚, 그 말들이 뭔가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남자가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봉투에는 엄마께라고 어린아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찾아내신 편지예요. 제가 20년 전에 쓴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집을 떠난 후일 거예요.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독립하고 싶어서 집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빠 빚 때문에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 일하시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서예요. 편지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가슴이 저려왔어요. 며칠 전에 내가 이 편지를 찾았다고? 남자도 울고 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민수방에서 박미영 씨와 함께 서류를 찾던 순간, 이 편지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 20년간의 오해가 풀렸을 때의 감정. 맞아, 내가 찾았어, 이 편지를.
더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치매 진단을 받았던 것, 박미영 씨와의 만남, 그리고 그날 아침 현관문에서 들렸던 노크 소리, 문을 열었을 때 서 있던 남자. 10년이 지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지만 그 눈만은 여전히 어릴 때 그 아이의 눈이었던 민수, 우리 민수.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첫걸음마, 첫말, 유치원 입학식. 그 모든 순간들 속에 있던 그 아이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억들도 20년 만에 재회, 함께 나눈 대화, 치매를 고백했던 순간. 내가 이 아이와 며칠 전에 만났구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20년간 그리워했던 그 아이, 오해했던 그 아이, 사랑했던 그 아이. 민수야.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어요. 남자? 아니,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기억이 나시냐고,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 아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민수,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며칠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 아이를 다시 알아볼 수 있다는 것, 며칠 전에 소중한 시간이 되살아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 기억이 언제까지 남아있을까? 무서웠어요. 치매는 계속 진행될 테고 다시 이 아이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민수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을 꼭 잡고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매일 와서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치매라는 병의 무서움을. 언젠가는 이 소중한 기억들도 모두 사라질 거라는 것을.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우리 민수를 다시 알아볼 수 있어서, 그 아이와 함께 있어서. 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곁에 있겠다고, 엄마를 지키겠다고.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잊어버리게 되더라도 엄마 마음속 어디엔가는 너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을 거야. 민수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꼭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미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잊게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민수는 가족들을 데려왔어요. 며느리 수진 씨와 손녀딸 은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소녀는 정말 예뻤어요. 어릴 때 민수를 닮아서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저에게 달려와서 할머니라고 부르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들도 며칠 전에 만났었구나. 기억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착한 사람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리면서 다시 뵙게 되어 기쁘다고,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해주었어요. 민수가 정말 좋은 가정을 꾸렸구나.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며칠 전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웠어요. 이런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괜찮아. 지금 이 순간이면 충분해.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이 순간의 행복과 사랑은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은지가 할머니한테 동요를 불러주겠다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 맑은 목소리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와 수진 씨는 제가 은지와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민수만 남아서 저를 돌봐주었어요. 혹시 또 기억을 잃을까봐 걱정되어서요. 저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설령 다시 너를 잊어버리게 되더라도 오늘 이 순간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마음 깊은 곳에서 영원히 기억될 거야. 민수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계속 기억하실 거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평안한 마음이었어요.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을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왔나 보네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민수와 다시 만난 뒤로는 매일매일이 소중했어요. 오늘도 민수가 왔어요. 아니, 어제도 왔고, 그제도 왔고,
매일 와요.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손녀 은지가 오늘은 학교에서 만든 그림을 가져왔더라고요. 할머니 얼굴을 그린 거라면서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그림이었어요. 이 아이가 내 손녀구나. 가끔은 그것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은지가 누구인지, 왜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지. 하지만 그 아이가 웃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민수는 요즘 제 옆에서 일기를 써요. 매일 있었던 일들을 적어두는 거죠. 제가 잊어버릴 때를 대비해서요. 오늘 일기에는 뭐라고 적을까요? 엄마가 은지 그림을 보고 웃으셨다고, 점심에는 김치찌개를 맛있게 드셨다고, 오후에는 함께 옛날 사진을 봤다고. 그 중에는 며칠 전에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후 찍은 가족 사진들 말이에요. 평범한 일상들이구나. 예전에는 이런 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박명 씨도 여전히 와주세요. 이제는 돌봄 도움이라기보다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제가 혼란스러워할 때면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민수가 지쳐 있을 때면 대신 저를 돌봐주시고, 어떤 날은 민수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낯선 남자가 왜 매일 우리 집에 오는지 의아해하며 경계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민수는 참을성 있게 설명해 줍니다. 며칠 전에 20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처음에는 그런 제 모습에 상처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랑은 정말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나 보다. 오늘 오후 민수가 며칠 전에 제가 쓰다가 중단했던 편지를 가져왔어요. 20년 전에 민수에게 보내려고 했던 그 편지 말이에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신기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고 싶은 말은 똑같더라고요. 민수야,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간단한 말들이지만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민수가 물어보았어요. 편지를 마저 써보시겠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을 들고 편지 마지막 부분에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와도 놀라지 마라. 그건 병 때문이지.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란다. 엄마의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어서 모든 걸 잊어버려도 그것만큼은 남아있을 거야. 며칠 전 20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처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편지를 나니 민수가 울고 있었어요. 10년간, 그리고 지난 며칠간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나 보네요. 저도 울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말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수진 씨가 만든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은지는 할머니한테 노래를 불러주겠다며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고요. 며칠 전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와 똑같이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평범한 저녁 식사, 평범한 대화, 평범한 웃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았어요. 밤이 되어 민수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잊게 될 거예요. 민수의 이름도, 은지의 얼굴도, 며칠 전 재회의 기쁨도, 오늘 있었던 일도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갈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사랑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니까 기억이 사라져도 따뜻함은 남을 거예요. 누군가 저를 보살펴 준다는 안전함, 누군가 저를 사랑한다는 확신. 그런 것들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을 겁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보였어요. 며칠 전 민수와 함께 봤던 그 별들과 같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별은 변하지 않으니까. 사랑도 별처럼 변하지 않을 거야. 그때 문득 어린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어요.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저는 빈 공간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도 사랑해, 민수야.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민수가 나왔어요. 어린 민수, 청년 민수, 그리고 며칠 전 다시 만난 지금의 민수. 모든 시간에 민수가 함께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없이 말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또 왔어요. 혹시 저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조심스럽게 들어왔지만 다행히 오늘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잘 잤냐고 민수가 물어보길래 네, 잘 잤다고 대답했어요. 좋은 꿈 꿨다고도요?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언젠가는 민수의 이름도 있고 그 얼굴도 있고 며칠 전에 소중한 재회도 모든 것을 잊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설령 그런 날이 와도 사랑만큼은 남아있을 거예요. 기억. 저 너머 어딘가에서 영원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계절은 변하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이라는 잎사귀는 떨어져도 사랑이라는 뿌리는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있을 거예요. 민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평범한 오후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기억보다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오늘도 민수는 일기장에 적을 거예요. 엄마가 웃으셨다. 함께 차를 마셨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기억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들을 이어갈 거예요. 비록 언젠가는 모든 기억이 사라질지라도 사랑만큼은 영원할 테니까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합니다.